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참 서울 서초구의 그 서희초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교육 쪽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이 이렇게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또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상실감이 컸으면, 그 뭐 학부모로부터 뭐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뭐 어쨌거나 그 스트레스가 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고, 그래서 진짜 뭐 임용된 직후에 지금 뭐 00년생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빠른 00년생인데 그런 분이 이제 교실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번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냥 충격을 받았다라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좀 드러나게 됐는가?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2023년도 7월 18일 서초구 서초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제보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도 학폭 사건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뭐 실제로 SNS를 보니까 다음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보니까 서울 서초구의 한 그 초등학교에서 서초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 한 분이 출근하시고 난 다음에 뭐 저렇게 목숨을 끊게 되었고, 학폭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학부모 측으로부터 악성 민원 폭탄에 시달렸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학부모 같은 경우는 집안 배경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뭐 악랄하게 그렇게 압박을 넣었고, 결국에 그거에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학부모 집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뉴스나 기사까지도 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얘기죠, 그렇죠? 학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담당이자 학부모가 자기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랑 그다음에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없애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스님을 뭐 압박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몇 가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된 지금 이제 서울 그 서초 초등학교의 입장문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담임 학년 자체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이 된 거라는 거죠. 뭐 외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스 그 학교의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전상 시스템. 그거 권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본인의 희망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담임 교체가 됐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학폭과 관련된 그 사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조례. 그리고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와 마찬가지로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학급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일은 학생 간 그냥 일인 것이고, 발생 다음날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학폭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SNS에 나오고 있는 그 얘기는 뭐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조금 더 정확한 사안은 우리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분명히 그 교사 같은 경우도 일기장까지도 이제 뭐 공개가 됐는데, 그거를 보니까 다양한 이제 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게 팩트인 것 같고, 그 과정에 이제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치인이 연루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정치인과 유력 정치인과 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조금만 더 보면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으셨는데 3월부터 5개월 동안 그 반 담임만 두 번째 교체가 된 거였다. 이것도 아까 허위사실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전 담임을 그렇게만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분도 이제 떠났고,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 들어온 분이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학부모가 그렇게나 막 괴롭혔다라는 거죠. 수시로 체크해서 알려라, 자리는 어디에 앉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녀 다루듯이 다루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폭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학폭 문제 때문에 시달려서 교육청까지 불려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교실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육청에도 간 일이 없고 대부분을 일단 제가 보기에는 허위사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력 정치인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좌파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배드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맘카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대놓고 그냥 한기호라는 식으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격적인 게 한기호 의원이 저렇게 거론이 되고 난 뒤에 거의 뭐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 뭐 손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중학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초 지금 그 초등학교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명백한 입장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 계속해서 유포가 됐고 심지어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됐습니까? 김어준의 방송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미 사실상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과 반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가 국민의힘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았죠. 삼선 의원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인데 저거는 이제 뭐 특정성이 당연히 성립이 될 거라고 보여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맥락 속에서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했고 삼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을 지칭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한기호 의원은 일단 저거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민주당과 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것들, 그 김어준이 됐거나 맘카페가 됐거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인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세월호가 됐거나 오송 그 지하 참사가 됐거나 이번에 서초초등학교에 이 문제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피해자에 대한 어떤 동정,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처를 보듬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절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어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 이거를 총선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카드로 써먹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보배드림이나 그 맘카페에서도 어떤 얘기가 올라왔었습니까? 야 이거 진짜 국민의힘 총선 망했다. 국민의힘의 그 삼선 의원이라고 진짜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선 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학부모를 그렇게 학부모가 압박을 선생님을 해가지고 하녀 다루듯이 다루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기사까지도 국회의원의 그 힘으로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영화에서 날 법한 이 얘기가 정말로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총선제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인데 그게 허위 사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안타까운 세임은 관심도 없는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거예요. 이 선생님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크게 받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확실한 사실은 교권이 추락해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로부터 선생님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민원을 제기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학폭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학부모로부터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발생을 했겠냐고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진짜로 선생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못할 사안들 그리고 감히 진짜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개인적인 연락한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꿈에도 못 꿨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밤에도 그냥 뭐 퇴근하고 난 뒤에도 카톡을 보내가지고 시시콜콜 그냥 사소한 문제까지도 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조금 해달라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해달라 옷도 뭐 어떻게 해달라 별의별 요구들을 다 하게 됐던 배경이 뭐겠습니까? 그게 지난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책임졌다라고 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인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그거 학생 인권 조례가 뭔가 그런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학생의 인권만 신경을 쓰고 교권에 대해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가지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애도 교사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아는 것이고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한테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겠습니까? 진보 교육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냈던 교권 추락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보수 교육감 같은 경우도 후보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 또 조희연한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조희연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기소까지 돼가지고 언제 처벌을 받아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지금 교육감이 돼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인 것이고 보수 교육감들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저런 인간을 갖다가 사실상 뭐 범죄 혐의자라고 봐야 되는 인간을 애들 그 교육을 맡기는 이런 꼴이 됐다는 것도 코미디고 모든 것들이 다 코미디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육 문제만큼은 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적폐를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내리물림하듯이 그렇게 무슨 뭐 북한의 세습 구조인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세습을 하면서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망쳐놓은 거예요.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추락이 됐고 아이들이 그냥 지멋대로 설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렇게 설치는 거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애들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선생님한테만 머리채를만 집어 뜯게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다음 이제 교육감 선거 때는 제대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진보 교육감이 애들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조희연 같은 인간들을 몰아내야 될 겁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희연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진보 교육감들이 만들어냈던 새로운 교육 질서, 애들이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진짜 뭐 무서운지 모르고 설쳐되는 그런 꼴을 우리가 바로 잡는 데부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